얼마 전 공개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영상에 보여주신 반응을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의 추억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오래도록 시간이 흘렀다지만 이 작품 속 캐릭터와 스토리가 여전히 선명한 광채를 내줬기에 전 얼마 전부터 한동안 만화, 애니, 게임할 것 없이 모든 슬램덩크 작품들에 빠져 살았는데요. 유년기 때는 몰랐던 여러 디테일한 면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우리가 처음 보는 슬램덩크라면 이번 기획은 우리가 처음 보는 강백호, 더 퍼스트 강백호입니다. 俺は天才バスケットマン桜木花道いろおいウシオ 자기 모발인지 염색인지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빨간 리젠트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 자칭 천재 풋내기 강백호. 북상고 1학년 7반, 키는 188cm로 시작해서 작품 후반엔 189.2까지 성장, 체중은 83kg, 생일은 4월 1일, 포지션은 파워포워드, 축복받은 체격과 발군의 신체 능력을 가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스태미너의 소유자로 항상 자의식은 과잉 상태. 중학시절 동네에서 유명한 불량아로 친구들과 싸움을 벌이며 살았지만 여학생들에게 50번이나 차인 대기록을 경신하죠. ごめんなさい桜木くん。私バスケット部の小田くんが好きなの。 그 50번째 고백 상대가 농구부의 오다곤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농구를 증오하게 됩니다만 バスケットはお好きですか？ 최소연에게 이 질문을 받고는 大好きですスポーツマンですから 초고속으로 태세 전환. 소연이에게 첫눈에 반한 강렬한 동기부여로 인해 농구부에 입부합니다. 이후 팀메이트인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역 송태섭과는 彼女の眼中には俺なんてないのさ。全然相手にしてくれないんだ。彼女のことを忘れるために他の女と付き合おうとしたこともある。でもその度ごとに振られる始末さ。1年余りで10連敗。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고 의기투합. 이후 경이로운 감각과 재능으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명언들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버리는데요. 능남전에서 승리 후 さあ整列だ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난 지금입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라고 말한 이 장면들은 바스켓맨 강백호의 농구를 향한 마음이 가슴 저미도록 와닿던 명장면이었죠. 이 장면은 어떤가요? 너희들의 찌든 농구 상식은 내게 통하지 않아. 풋내기니까. 이 말인즉슨 강백호 자신이야말로 찌들지 않았으니 통념을 벗어날 수 있고 압도적인 점수차에 주눅들지 않으니 다들 경기에나 몰입하란 얘기였는데요. 이때의 국내판 번역은 너희들의 나부랭이 같은 바스켓 상식은 내겐 통하지 않아. 너흰 풋내기니까 가 되면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했었죠. 어쨌든 강백호는 성장을 거듭하는 천재적 매력도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 패부를 찌르는 대사로 작품을 읽는 내내 감동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작품을 명불허전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親父おい親父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슬램덩크에선 캐릭터들의 가정 묘사가 매우 절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의견이 분분한 것이 강백호 부모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제148화 아버지에서 중학생이던 강백호가 집에 오니 현관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하지만 불량 학생 8명에게 둘러싸여 린치를 당하죠.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강백호 아버지가 죽었다고 보는 쪽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백호가 운 것 자체가 죽은 아버지를 떠올렸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굳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둘째, 장면 묘사 그 자체. 이 비통한 장면 이후 그 어떤 설명도 묘사도 없는 점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스트레이트한 이유죠. 셋째는 안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능남전 직전 경기장에 없는 안 선생님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합장하는 정대만을 보고 진지케인 채치수와 함께 강백호가 정색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아버지의 일을 겪은 강백호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 그렇다면 살아있다고 보는 쪽의 이유는 뭘까요? 첫째, 여전히 불량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 만약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렇게 살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 강백호가 흘린 눈물의 의미가 아버지가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일 뿐이라는 것. 셋째는 소년만화입니다. 점프에서 나온 소년만화 주인공이 불량배들에게 가로막혀 아버지를 잃었다는 건 다소 가혹한 설정이지 않냐 라는 이유입니다. 어쨌거나 안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강백호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구급차를 불러 안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타고 가는 등 평소에 강백호라고 볼 수 없는 재빠른 조치를 취했고
그 덕분에 안 선생님은 다행히 위험한 상태를 면하죠. 이 점 또한 아버지가 쓰러진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과연 어머니는 있느냐라는 물음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쓰러졌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요, 단 두 켤레의 남성화만이 현관에 놓여 있어 강백호와 아버지 둘이 산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굳이 어머니는 일을 하러 갔거나 다른 이유로 부재 중이라는 상상을 붙여볼 수는 있지만, 이런 현관 묘사와 어머니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지 라는 의견의 무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보면요, 아이의 부모님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장면도 있습니다. 親父何をやったらいいんだ。シュート2万本です。2万で足りるのか。 제 196화에서 강백호는 안 선생님의 지시대로 백호군단 친구들과 합숙을 하며 슌 연습에 매진하는데요. よーし午前中終わり。飯だ。 이때 학생 식당에서 가치동 곱빼기, 고로케, 꽁치구이, 야끼소바, 샐러드, 라멘에 우유까지 엄청난 양의 음식을 시킵니다. 여기서 돈도 없는 주제에 라는 핀잔을 듣지만 원래는 스케노쿠세니, 츠케인 주제에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츠케란, 나중에 정리해서 낸다, 즉 외상입니다. 모름지기 부모님이 있다면 농구부원으로서 합숙훈련까지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쥐어주지 않은 채 학교에 보낼 리가 없을 테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외상이라고 하는 일 또한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정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혜택을 주고 있거나 그저 강백호 특유의 막무가내로 외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경우라면 편부 가정인 채로 아버지의 사망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マイケル・ジョーダンの履いているバッシュさ。これいくら。中古だから負けてくれ。30円に。 게다가 강백호는 30엔과 100엔으로 농구화를 산 장본인이니 애초에 부모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은 제로인 상태로 연명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강백호가 가장 돈을 많이 소지하는 순간이 있다면 제 186화에서 이정환 전호장과 길거리에서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高校生がパチンコなんかしていいと思ってんのか。 이때 강백호는 친구들과 아직 오픈도 안 한 빠친코 앞에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때 일본 빠친코 가게에는 모닝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토스트나 커피를 같이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모닝 서비스란 빠친코 가게에서 아침에만 좀 잘 터지도록 설정치를 올려두는 것으로 어떤 특정 기계는 앉으면 무조건 터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손님 입장에선 적은 투자로 크게 땡길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으니 당연히 아침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걸렸다, 출발이 좋은걸, 이런 대사도 따라옵니다. 슬램덩크가 연재된 시기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인데요. 이 모닝 서비스는 1990년대 후반에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백호는 얼마를 들고 빠친코에 왔던 걸까요? てめえ500円しか持ってねえくせによくついてくるなんて言えるな。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학생 식당밥도 외상으로 먹고 운동화도 30엔, 100엔으로 사는 강백호가 아침 일찍 500엔이나 되는 거금을 들고 줄을 선 건 빠친코 모닝 서비스에 대한 열정입니다. 응원할 때도 페트병에 빠친코 구슬을 넣고 흔드니 말 다 했죠. 이렇게 좋아하는 걸 뒤로 한 채 愛知の星ってのが出てるんだろう。何者だ。お前ら湘北も全国でのし上がろうと思ってるなら避けては通れない名前だ。 이정환 전호장과 지학의 별을 보러 갔으니 백호는 완전히 농구에 빠져버렸다 라고 말하는 호열이의 대사도 확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전호장에게 돈을 빌려서 탄 열차를 보시면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전용 차량인 신칸센 제로게입니다. 루트는 도카이도 신칸센, 북산구는 설정상 가나가와현 현립이고 오프닝에 나온 장소는 카마쿠라 고교함역이지만 빠친코 가게가 있고 신칸센을 탈 수 있는 다소 번화한 신요코하마역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나고야역까지의 열차 운임은 정확하진 않지만요. 당시 발매된 철도 전월 시간표 기준 도쿄에서 교토까지 편도 요금은 지정석 5140엔이니 3분의 2 정도 거리인 나고야까지는 단순히 계산해도 3000엔 이상입니다. 게다가 왕복이라면 강백호가 가진 액수를 아득히 넘는 것이죠. 何すんだこれ。根性見せろよミッチ。俺を誰だと思ってんだバカ野郎。なめんな。死にそうな顔してたくせに偉そうに。 강백호는 기본적으론 선배고 스승이고 할 것 없이 매우 무례한 녀석입니다만 동료의 만큼은 놀라울 정도죠. 정대만 그룹이 농구부를 습격했을 때는 てめえのパンチはもう見切った。 동료들 7명이 맞은 7대를 딱 계산해놨다가 정산을 하고 해남전 때 채치수가 부상을 입고 라커룸에서 한 말을 듣고
하도 해남이라고 외치거나 고릴라가 빠진 구멍은 내가 메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능남전 승리 후 안경 선배에게 은퇴는 연기된 거죠 라는 이 말, 심지어 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서태웅이 아닌 권준호에게 패스한 강백호 덕분이었습니다. 서태웅이 실어서거나 마크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전국대회에 나갈 수 없다면 3학년이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권준호의 말이 공을 잡은 일순간 생각났을지도 모를 일이죠. 풍전과의 경기에서 에이스킬러 남훈에게 서태웅이 반칙을 당하자 맨 먼저 벤치에서 뛰쳐나간 건 강백호였습니다. こらルカワ目立つ得点シーンばっかり気合い入れやがってディフェンスは手抜いてんじゃねえだろうな 강백호는 서태웅을 상당히 견제하고 싫어합니다만 입술로 인정하지 않을 뿐 서태웅을 상당히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12화 1학년과 2, 3학년 간의 연습 경기에서 강백호는 서태웅의 플레이에 실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처음으로 매료되더니 80화에선 퇴장당하지 않는 조언을 들으러 채치수의 집에 갔다가 밤에 서태웅이 혼자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126화에선 해남을 상대로 공을 보낸 뒤 골을 성공시키라고 주문, 192화에선 1대1 승부를 걸고 처참하게 발리기도 하지만 待てこら 204화의 풍전과의 경기 땐 서태웅의 슛을 보고 굉장하다고 느낍니다. 농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강백호는 항상 서태웅의 경이로운 활약과 연습에 자극을 받아 놀라운 플레이를 펼치고 잠재력을 개화해갑니다. 그런 의미에선 진짜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강백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백호를 일찍이 간파하고 예의주시하며 잠재력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능남의 진짜 천재 윤대협. 33화의 연습 경기 때 강백호의 출전 직전 훅훅훅을 보고 피식 웃음을 짓던 윤대협은 채치수와 교체된 강백호에게 드디어 나왔냐며 인사를 건네고 유명호 감독이 채치수에게 강백호는 그만두게 하는 게 팀을 위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합니다. やめさせるわけねえさ 이후론 말없이 강백호의 활약을 지켜보기도 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로킹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경기 이후엔 서태웅 바로 다음에 강백호에게 손을 내밀며 죽도록 연습을 하고 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상향전 때 강백호의 슬램덩크로 아연 실색, 해남전 때는 변덕규에게 이미 시합의 4분의 3이 지났는데도 마치 지금 시작하는 듯한 움직임이라며 강백호를 위협적이라고 표현. 강백호와 이정환과의 맞대결 때는 모두 강백호를 의심하는 가운데 가라 라고 말하는 유일한 인물이 윤대협입니다. 이 장면에서 강백호에게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는 인물은 무언의 안 선생님과 윤대협 둘뿐으로 이들만 배경이 검지 않습니다. 그리고 あいつはなんか勝負したくなる気を起こさせるんですよ 자기가 이정환이었어도 강백호와는 승부를 하고 싶었을 거라는 이 말. 명승부였던 능남전에선 부상당한 강백호를 보며 굉장한 녀석이라는 황태산과 동급으로 여기고 一本じっくり 예측할 수 없는 강백호의 움직임에 가로막힙니다. 이렇듯 윤대협의 강백호를 향한 통찰은 그 어떤 이들보다도 깊고 정확했던 것이죠. これで終わりじゃねえ泣くな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슬램덩크를 다시금 정주행하면서 처음 보게 된 강백호였습니다. 참 어른이 되어 보니 놓쳐왔던 여러 부분이 어찌나 선명해졌는지 모릅니다. 강백호처럼 짧은 순간이나마 존재감을 남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보고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이 존재하는 게 어찌나 고마운 일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슬램덩크 팬분들도 또 한 번 정주행을 하시면서 각 캐릭터들의 진귀한 면면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졌습니다. 膝から上へ手首を使ってボールは高く一定のリズムで打つ